고양이는 일단은 사람의 코비드 19이 거의 안 걸려요. 뭐 걸린 케이스가 몇 케이스 있긴 한데 되게 희귀한 경우였거든요. 오미크론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고요.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고된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20건인가 26건인가까지 보고됐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2건인가 보고된 케이스가 있어서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자가검진 키트로 고양이는 검사해도 안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셨죠? 알러지 검사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알러지 검사에 따라죠. 뭐 키트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검사 정확도는 되게 높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디다 써먹느냐가 문제죠, 사실은요. 그래서 필요한 검사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되게 높은데 뭐 그걸 어디다 써먹느냐니까 검사한 이후에 얘기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알러지 검사는 안 하는 병원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뭐 권장하는 병원은 절대 아니에요. 뭐 검사하는 거야 뭐 피 뽑아서 보내주면 검사를 안 해주는데 굳이 권장을 안 하는 게 알러지 검사라면은요 마땅히 떠야 할 알러지 패널에 무조건 양성이 쫙 떠요. 뭐 200가지 검사하면은 그 중에 뭐 소고기 뜨고 밀가루 뜨고 플레이버 뜨고 못 뜨고 뭐 삼나무 알러지 뜨고 뭐 미국 삼나무 알러지 뜨고 뭐 진드기 알러지 뜨고 먼지 알러지 뜨고 이런 식으로 쫙 뜨거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료를 골라서 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고 있는 모든 사료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표시가 안 되는 성분을 포함해서 그 성분 중에 상당 부분은 여러분이 테스트한 알러지 검사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게 유발을 하느냐 안 유발하는 타입이지 얘는 소인적으로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결과지는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먹일 수 있는 사료를 피할 수 있지 않냐? 못 피합니다. 장다 먹었는데 죽었다 깨나도 못 피해요. 왜냐면 거기 뜬 거를 리스트를 쭉 보면은요 결국은 사료에 조금씩은 다 들어있는 성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뭐 소고기 떴다고 소고기 피하면 되지 않고 닭고기로 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 플레이버, 그러니까 지금 밀가루가 들어있을 거고 뭐가 들어있을 거고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알러지가 있으면 가수분해 사료를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퇴근하고 1시간을 놀아줘도 꼭 새벽 5시 30분 되면 일어나서 혼자 우다다고 야옹하네요. 이거 너무 일찍 일어난다는 얘긴데요. 조금 늦게 재우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 3시, 5시 반에 우다다 했더니 주인이 일어나서 밥을 주고 놀아주더라. 그럼 앞으로 5시 반에 계속 일어나서 우다다를 해야겠다. 이런 거. 주인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새벽에 잠을 깨운다면이란 제 영상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얘를 적응시킬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사람의 스케줄, 나의 어떤 시간대하고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사는 게 되게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안 일어나게. 어차피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이지만 나는 야행성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랑 얘를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맞추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고양이가 새벽에 잠을 깨운다면 요 영상편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자세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보통 사료를 바꿀 때는요 제한급식보단 자율급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사실은요 사료 종류를 바꿀 때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원래 먹던 사료를 놓고 그 옆에 새로 바꿀 사료를 같이 놔주세요. 나란히요. 그러면은요 고양이가 처음에는 전혀 손도 안 대고 입도 안 대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금씩 입을 대보기 시작해요. 일주일이나 지나야 대봐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동물이다. 이미 먹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충분하게 바꾼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기존 먹던 사료를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사료를 바꾸는 원칙이에요. 나란히 놔주세요. 섞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만약에 새로운 캔을 얘한테 좀 먹여보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은 새로운 캔을 사실 때 반드시 5캔이나 7캔을 사셔야 돼요. 최소한 5캔 이상은 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양이가 새로운 음식을 적응하는 데는 5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고양이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적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시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일이에요. 첫날 새로운 캔을 놔주시고 안 먹으면 치웠다가 둘째 날 또 새로운 캔을 놔주시고 안 먹으면 또 치우세요. 셋째 날도 놔주시고 안 먹으면 치우세요. 넷째 날도 놔주시고 한참 있다가 안 먹으면은 뭐 한 달을 지났는데 안 먹으면 치우셔야죠. 뭐 할 수 없죠. 썩으니까 상하니까요. 다섯째 날도 놔뒀다가 입 조금 됐다. 그럼 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 또 놔주세요. 입 조금 더 됐어요. 또 놔두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주일 이상을 시도하면은요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5일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최소 5일에서 일주일은 시도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캔을 적응시킬 때는요 5캔은 사가셔야 된다. 최소한. 아셨죠? 입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공격성을 말하는 거라 그러면요. 근데 어떤 공격성이 남집사는 안 물고 저만 무네요. 어떻게 하고 칠까요? 남집사는 안 무서운데 본인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공격성을 보이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 피어 베이스, 공포 베이스의 공격성이고 상황사랑 어떤 상황에 따른 공포에 따라 달라서 이거는 지금 행동교정 같은 거를 시키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고양이는 행동교정보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나 교육보다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더 심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면요. 일단은 수의사 선생님들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세요. 행동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행동학 상담을 받으신 후에 이게 약이 필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인지를 판단을 아니면 냅둬도 되는 문제인지 별거 아닌 정상적인 문제인지
약을 약을 주면서 치료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게 얘의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이럴 수 있으니까 건강상의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요거를 판단을 수의사한테 받으신 다음에 치료를 들어가야겠죠. 이거는 행동 교정 문제가 아니고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니까 요거는 수의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수진 님은 일단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신 경우에 해당되겠죠. 일단은 초보 집사인 건 알겠는데 행동교정 전문가를 불러서 더 심각하게 만든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고양이가 문제 행동교정 전문가를 부르면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빗질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싫어하는데 빗질을 왜 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살이 넘은 애를 빗질에 적응 훈련을 시킨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힘든 일을 거치면서 빗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털 짧은 고양이들 헤어볼 토하는 거 뭐 자주 토하고요. 털 짧은 고양이 헤어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롱헤어라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병원 고양이 진료 무지 많이 하는 병원, 옛날부터 진료 많이 해서 고양이를 워낙 많이 키웠으니까 병원에서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고양이가 되게 많은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부터 고양이를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고양이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키우지도 않을 때부터 저 고양이를 되게 병원에서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고양이 진료를 병원에서 많이 했는데 제가 20년 넘게 동물병원 원장 생활을 하면서 원장질을 하면서 헤어볼로 문제가 돼가지고 고양이 배를 짠 적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헤어볼로 문제가 돼서 정말 장폐색이 일어날까 저는 아직도 되게 의문이 돼요. 고양이가 헤어볼로 장폐색으로 죽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뭐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희귀하고 레어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에 사료가 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털 짧은 고양이를 대부분 키우기 때문에 털 짧은 고양이는 헤어볼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장모정이 뭐 빗질을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헤어볼이 실제로 문제가 돼서 배를 열어서 헤어볼을 꺼낸 경우는 장폐색으로 헤어볼을 꺼낸 경우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밖에 못 겪었어요. 통계적으로요. 사람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고양이가 더 오래 살아요. 문제 아시겠죠? 밥을 더 잘 얻어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길냥이들이 대체로 다 심했어요. 다 경계심이 심하고 숨어 산다고 하악질하고 사람이 없어져야 나타나고 되게 경계심이 심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고양이들이 생존율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자연 도태설이죠. 점점점 친근하게 구는 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경계심이 심한 애들은 결국은 애들이 다 일찍 죽었어요. 전부 다. 왜냐면 사람한테 밥을 못 얻어먹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도심권에는 쥐가 없는 거예요. 시골은 상관이 없는데 시골 애들은 경계심이 아직도 되게 심해요. 왜냐면 먹을 게 풍부하기 때문에 쥐 같은 거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작은 동물이 더 이상 도심권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은 사람한테 무언가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친근한 애들이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와서 비비고 사람이 오면 가까이 쳐다보고 야옹하고 아는 척 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밥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쁘다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살아남아서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새끼들은요 확률적으로 사람에게 경계심이 적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친근한 어미 밑에서 자라면은요 보고 배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얘들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얘들도 사람한테 친하게 구는 거죠. 반면에 경계심이 강한 애들은요 사람을 피해서 다니기 때문에 새끼들도 역시 사람을 피해서 다니게 돼요. 그럼 경계심이 강한 애들은 확률적으로 도태될 확률이 높아져요. 오래 못 사는 거죠. 요즘 애들이 친근한 이유는요. 친근해야 오래 살기 때문이고 오래 산 애들이 새끼를 낳기 때문에 친근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반반에 굳이 경계심이 강한 애를 친해질 필요 없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요. 굳이 그럴 이유는 없죠. 근데 걔가 친해지고 나면 걔새끼들도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걔도 생존율이 또 높아지게 되겠죠. 경계심이 강한 아이보다는요. 당연히 친근한 애들이 생존율이 현재는 도심권에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울증이 심각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이뻐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이러시면 되고요. 우울증이 좀 심각해서 밥 먹는 양도 줄고 뭐 힘들어하고 뭐 토하기도 하고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정상적인 상황 활동을 못한다 그러면은요. 항불안제 같은 처방을 받아 약을 먹여야겠죠. 추가적인 방법은 치료죠, 당연히.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이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지는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동물병원 데리고 와서 선생님하고 상의 후에 약을 처방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당연한 거죠. 아프면 치료해야죠. 이것도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게 몸이 아픈 거는 아픈 걸 확인하시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마음이 아픈 거는 왜 마음이 아픈 거라고 인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픈 것도요. 여러분이 옆에서 위로해주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요. 많은 경우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마음이 너무 아파하면은요. 여러분이 위로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위로가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죠.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PPL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PPL을 해야 돼가지고 PPL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바웃팻의 광고 모델이 된 건 아시죠? 어바웃팻의 모래 광고 모델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블랙홀 모래를 얼마 전에 광고를 했는데 써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사실 작년에도 제가 어바웃펜 모래 광고 모델을 했어요. 이게 지금 다른 벤터 모래 있죠? 다른 벤터 모래 작년에 광고를 했었는데 저거 진짜 좋은 모래거든요. 가격도 진짜 싸요. 그래서 거의 국민 모래 수준이에요. 먼지도 안 나고 잘 굽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그래서 거의 뭐 국민 모래 칭호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어바웃펜에서 새로 출시한 블랙홀 모래, 이건 완전 프리미엄 모래거든요. 프리미엄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막 모델 촬영도 하고 뭐 요즘 지하철에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좀 창피하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광고 중인데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판매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뭐 거의 국내 최저가로 제가 라이브 커머스에 나가서 모래 판매를 국내 최저가로 한번 진행을 잠깐 해봤거든요. 되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줘서 완전 감사합니다. 그래서 블랙홀 모래 같은 경우는 완전 프리미엄 모래고요. 특징이 미국 와이오밍 모래하고 그다음 러시아 모래를 섞어가지고 먼지가 거의 없고 돌처럼 굳어요. 그래서 와이오밍 모래 같은 경우는 좀 돌처럼 굳는 대신 먼지가 좀 어쩔 수 없이 먼지가 생긴다는 점이 있는데 러시아 모래들이 먼지가 거의 안 났거든요. 이거는 결정 자체의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털어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털어도 모래 알갱이가 부서지면서 나오는 모래라 그래요. 그래서 충분하게 많이 뭐 8번을 털었습니다. 9번을 털었습니다. 그래도 먼지가 주는 거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산 와이오밍 모래들은요. 왜냐면 결정 구조 자체가 자꾸 부서지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먼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적절한 수준의 러시아 모래를 섞어가지고 먼지를 완전 잡았어요. 그래서 먼지가 가장 적고 내가 써본 모래 중에 제일 적더라고요. 적고 단단하게 잘 굳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 모래거든요. 냄새도 잘 잡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프리미엄 모래 특징을 잘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또 그렇게 프리미엄 치고는 높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모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PPL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어바웃펫에서 윤샘 추천 고양이 모래라는 쿠폰명을 입력하시면은요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오늘부터요. 그래서 오늘 3월 19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바웃펫 홈페이지에서요 윤샘 추천 고양이 모래라는 쿠폰명을 입력하시면은요 10%의 할인 혜택을 추가적으로 준다고 하니까 뭐 최대 5,970원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좋으면은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PPL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한 분양을 편하게 지내줄 방법은 무엇일까? 진통제입니다. 종양 환자를 요즘에 좀 많이 봐요. 노령묘들이 많이 방문하고 노령견도 많이 방문하니까 오늘도 되게 심한 종양을 걸린 강아지를 진료해서 보냈거든요. 뭐 되게 참담하더라고요. 주인도 참담하고 저도 참담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종양이 확진이 되면은 대부분 12개월도 길게 본 거예요. 많은 경우가 이제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12개월은 되게 길게 보신 것 같은데 이때 도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편안한 잠자리를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드름지겨도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통제를 주세요라는 말을 꼭 드려요. 그래서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도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진통제요. 아파요. 무조건. 종양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물, 좋은 밥, 편안한 잠자리 따뜻하게 해주시고 진통제 주세요. 무조건요. 기승전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통제를 주세요. 동물병원 가서 진통제 받아서 꼬박꼬박 진통제 잘 먹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진통제가 최고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너무너무 아프면요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 것 같아요. 진통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프면 당 진통제 먹어야죠.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몸이 안 아프면은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통제 세게 많이 먹으면 그래도 더 수명이 짧아지지 않을까요? 수명이 조금 한두 달 짧아지더라도 진통제 먹여야죠. 아프게 참으면서 오래 사느니 덜 아프게 조금 짧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고양이한테 참으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진통제를 먹이세요. 아셨죠? 진통제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5살 양이가 한 달 전부터 턱드림이 생겼는데 평소 식기도 세라믹 식기에다 식사 때마다 설거지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물도 분수용 정수기 쓰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부어서 피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부어서 피까지 나기 시작하면요 소독하고 딱지질 말고 약 먹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일단 이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호르몬 영양이죠. 뭐 이런 경우는요. 호르몬 영양이고요. 일단 심하게 생겼다 그러면 항생제 먹여야 돼. 항생제 먹이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먹이고 병을 해주는 뭐 연골 상태에 따라 달라서 제가 지금 뭐 소독약 바르지 말라 그랬고요. 연골을 주면 연골을 바르시고 소독약을 주면 소독약을 바르세요. 병원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독약이나 연골 처방해 줄 거예요. 그거를 바르시면 되고요.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 가서 먹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2주 정도 먹이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아마 곰팡이약도 같이 먹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자꾸 길냥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건 납치하는 구조입니다. 대신 끝까지만 키우신다면 구조입니다. 이 말씀 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키울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얘기를 책임지겠다 생각으로 데리고 오시면 그건 무조건 구조고요. 대신 짖는 순간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짖는 순간에 끝까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짖는 순간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 게
끝까지 함께하기 항목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사실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뭐 돈이 없는데 키워도 되나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키워요? 그러면 돈 없으면 키우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키우라 그래요. 그리고 뭐 아니 그래도 뭐 애를 아프면 치료하는데 치료비도 많이 드는데 뭐 돈이 없으면 학생이 왜 키우라 그러냐 그러는데 저는 그냥 키우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돈이 없으면 동물 못 키우나요? 어떤 분들은 돈이 없으면 동물 키우지 말라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돈이 없어도 그냥 키우시라 그래요. 물론 이 말에 반대하시는 분도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이 사람도요. 아프다고 모든 병을 치료받으며 살진 않아요. 돈 문제 때문에 결국 치료를 못 받거나 결국 수술을 못 받거나 적절한 조치를 못 받거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수준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뭐 끝까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치료를 해주고 싶지만요. 치료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동물이 주인을 싫어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함께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눠줬잖아요. 같이 살아주고 맛있는 걸 주고 대신 사냥을 해줬잖아요. 있을 공간을 제공해주고 얘랑 나랑은 함께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얘를 키우는 걸 주저한다. 내가 당장은 환경이 좀 안 되니까 내가 왠지 길에 있는 길냥이를 구조하는 걸 좀 주저한다. 그냥 저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구조를 해보라 그래요. 그래도요. 같이 끝까지 해보라 그래요. 대신 키우기 시작했으면 중간에 버리지 말라 그래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마지막까지 함께하라 그래요. 그냥요. 뭐 돈이 없으면 동물 키울 자격이 없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너무 동물 위주로 얘를 어떻게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이러면서 뭐 행복하는 걸 만들어줘야 해서 입양하지 마! 너 입양하지 마! 이런 거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이런 멘트들을 가끔 하는데 욕을 되게 많이 먹어요.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욕을 먹거든요. 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입양하셔도 된다부터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 키울 돈이 없다고 해서 동물을 못 키운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오래 비운다고 해서 동물을 못 키운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든 얘랑 끝까지 함께 할 생각만 있고 얘랑 끝까지 함께 중간에 버리지 않고 난 얘랑 끝까지 함께 할까 이런 생각만 있으시면요. 그냥 키우셔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행복감만 느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조는 본인이 책임지면 하십시오. 이 말 100% 동감하고요. 여기에 전제는요. 얘를 뭐 평생을 책임지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요. 그 평생을 책임지라는 게 아프면 무조건 100% 치료해주지 이거 아니에요. 그냥 평생을 같이 데리고 가서 얘가 그냥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같이 데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들어 무조건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 범위 내에서 치료도 해주시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능력 범위 내에서 같이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버리지만 마세요. 그냥 같이 끝까지 행복하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사실은 뭐 좀 여력이 있는 분이 구조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많은 거를 얘한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저 아니어도 누구라도 사실 여러분도 금수저집에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려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요?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혹시? 그냥 지금보다 조금 나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좀 더 잘 살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렇다고 내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그런 드라마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류의 드라마들 뭐 그런 개념이 있죠. 뭐 그냥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구조하면은 조금 더 그 고양이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는 거죠. 뭐 그냥 그렇다고 못 사는 사람이 구조했다고 얘가 불행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얘는 어차피 죽을 거에서 구조돼가지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면 구조하지 마 이런 건 절대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거에는요. 그다음에 뭐 시간이 없고 돈이 없으면은 동물 키우지 말아라. 역시 반대합니다. 너무 지나친 PC주의라고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친 PC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